이제 누가 경매를 받았는데 집주인을 만났어요. 1,000만 원 달래요. 근데 기분 나쁜 거죠. 보통 300에서 500 끝내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하려니까 이제 또 거기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송달도 안 받아요. 연락도 안 받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인도명령 신청해서 그 결정문 받아놨는데 또 가보니까 승유자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원칙상 집행관들은 사람 다르네. 다시 신청해. 이렇게 되면 또 가가지고 또 신청합니다. 그럼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가 소위 이제 이 낙찰자를 골탕 먹이기 위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인도 명령이 명도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죠? 간단하고. 근데 이제 이거 인도 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낙찰한 사람이 받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거고, 이걸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소유자, 당연히 대상자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임차인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근저당권보다 후순위 사람들, 일단 대항력이 없거든요. 소멸되는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이제 근저당권보다 선순위 있는 사람들은 지돈 받아가니까 잘 비켜줍니다. 근데 후순위는 이제 자기 돈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되는 거고, 경매가 시작한다.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합니다. 경매 시작한다라면 이게 이제 등기부등본상에서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이제 등기가 됩니다. 그럼 그 뒤에 이 땅 이길 점유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함부로 처분하거나 그 점유를 이전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뒤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전부 다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그 책에 써놨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요 이후에 이 점유를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면 어떻게 되냐? 할 수 없이 명도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대상자들, 뭐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재수가 좋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 경우에서도 원칙적으로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그 사람은 점유를 바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걸 잘 설명을 하면 집행문을 부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 집행문을.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의 신청을 하겠죠, 법원에. 나는 네가 처음에 인도명령 받은 사람하고 다른 사람 아니냐? 라고 했을 때 법원이 니는 경매 개시 결정 이후에 나온 사람이니까 이의 신청 못해. 라고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재수 좋은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다르니까 다시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방법을 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를 함부로 옮기지 마라.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합니다. 이 가처분을 뭐와 동시에 인도명령과 동시에 신청하는 거죠. 그럼 사람이 딱 고정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제 가처분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옮겨봤자 승계집행문이라 해가지고 가처분 떨어진 다음에 사람이니까 승계집행문 부여해달라라고 하면 그 다음 다 사람 이름만 바꿔서 쓰면 됩니다. 인적사항 사가지고 주면 이제 동시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매계에 인도명령 신청하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같이 신청합니다. 또 이제 자꾸 점유를 옮겨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죠. 일단 이 첫 번째 골탕 먹이는 방법을 막는 겁니다. 어쨌든 빨리 자기 집이 돼야지만이 경매는 내소입고 되거든요. 경매가 딱 좋은 거는 아시죠? 매도는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안 보면 큰일 나잖아요. 등기부에 뭐 가처분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행세해버리면
조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등 자료를 안 보고 했다가는 큰일 나죠. 아니, 내 이걸 다 말소해 달라. 하고 주인하고 이제 다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매는 근저당권 앞에 있는 거는 곤란하지만 뒤에 그런 것이 있으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깨끗한 소유권이 와요. 그러니까 아주 좋죠. 그런 면에서는 좋지만은 이제 내가 주인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방해를 이겨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골탕 먹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인도명령 신청했는데 문 닫아놓고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를 딱 집어넣었는데 안 받아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면 옛날과 달리 신문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신문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신문을 면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신문을 면제해 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면제해 주면 도움이 되겠죠. 채무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항권 임차인 같은 경우 신문이 없이 하고 그 뒤에 이제 승계되어진 사람들 신문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채무자나 그 대항력 없는 임차인들이 있을 땐 그냥 해도 안 받아도 일단 신문상 결정 나고 난 다음에 결정문을 받는 문제가 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신문 길 자체를 통지를 못 받으니까 나와라고 통지하는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요걸 이제 할 때는 뭐 만약 뭐 변호사나 다른 이제 대행사를 끼고 있으면 다 아니까 상관없는데 본인들이 할 때는 일단은 성달 주소해가 그 경매 기록상의 주소로 보내죠. 일단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특별 송달이를 해가지고 뭐 휴일, 야간 그때 송달하도록 신청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안 받으려고 골탕 먹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도 보통 안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안 받았던 것을 거기 법원에 넣으면 공시송달이라고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게 되면 요건 14일 이내로 이제 공시송달 명령이 발하고 난 다음에 14일 동안 지나면 송달되어진 거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인도명령 결정문이 나오면 그때 이제 집행문 부여받아서 집행관과 같이 가서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이제 뭐 시간만 좀 걸릴 뿐이지 좀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너 이래 될 거니까 좋게 300만 원 가지고 뭐 합의 보자. 뭐 이렇게 짜게 주려면 200만 원 가지고 합의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사비용 정도 주고 합의를 하면 복잡한 절차 안 거쳐도 되겠죠.